안녕하십니까, 홍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AOS 8 모빌리티 마스터에 대한 L2, L3 리던던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 본 랩에서 다루는 그 AOS 버전은 8.6이고요. 그래서 각각 L2 방식 그리고 L3 방식으로 이 모빌리티 마스터를 어떻게 이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구성을 살펴보고요. 실제 랩은 지금 네트워크 하나의 스위치에서 같은 L2 대역 그리고 다른 대역을 가정해서 즉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메인 빌딩, 헤드쿼터, 뭐 데이터 센터 1, 뭐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회색으로 표시해둔 이 부분이 다른 이 메인 빌딩하고 다른 네트워크 대역으로 구성이 된 곳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DR 센터일 수 있고 아니면 헤드쿼터랑 다른 또 한 개의 그 대형 브랜치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2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구성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우리가 모빌리티 마스터는 모두 4개 모두 그 VM 기반의 EXXI에 올려서 VM 환경의 모빌리티 마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버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8.6 버전이고요. 실제 서브 메뉴는 버전은 8604 버전을 썼습니다. 4개의 모빌리티 마스터는 모두 8604 동일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 모빌리티 마스터가 액세스 스위치에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 포트 타입은 다 액세스 포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지금 모빌리티 마스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저는 VLAN 254와 VLAN 253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각 컨트롤러가 111, 112, 그리고 여기서는 253점, 101점, 111, 112를 가졌고요. 이쪽 각각 VIP를 110번으로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10.254, 10.253 대역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으로 구성한 랩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L2, L3 리던던시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뤄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다루게 되는 시나리오와도 동일하고요.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구성이죠. L2 리던던시입니다. 하나의 헤드쿼터, 전산실,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건물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운영망에서 동일한 L2 대역의 모빌리티 마스터 두 대를 두고서 구성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 밑에는 또 다른 모빌리티 컨트롤러, 실제 AP랑 연결된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모빌리티 마스터 자체에 대한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MD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색으로 다 표시를 해서 이쪽은 이제 무시할 거고요. 같은 대역 안에 들어가 있는 MM 두 개에 대해서 리던던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밑에 붙게 되는 AP를 실제 연결하게 될 모빌리티 컨트롤러들을 제어하는 모빌리티 마스터로서 각각의 모빌리티 컨트롤러가 어떻게 MM을 바라볼 때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L2 리던던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MM 두 개로 구성을 한 상태고요. 두 번째 리던던시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든 아니면 하나의 건물 안에 돼 있든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빌리티 마스터 1과 2, 이 또 다른 모빌리티 마스터 간에 동일한 대역으로 줄 수 없는 환경.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의 메인 건물 헤드쿼터와 다르게 또 한 가지 DR 센터를 구성해서 DR 센터 내에 모빌리티 마스터를 구성해서 메인 빌딩의 재해 발생 시에도 DR 센터, 장애 복구 센터를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용도의 니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 우리는 메인 센터, 데이터 센터 평상시에 사용할 모빌리티 마스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 아니면 헤드쿼터 안에 아니면 우리 건물 메인 건물 안에 L2 리던던시를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자체가 무너졌을 때 DR 센터에서도 여전히 서비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DR 센터 내에도 모빌리티 마스터를 한 대 둘 거야 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VM이 3개로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메인 건물 안에 L2,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 DR 센터 쪽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가진 하나의 새로운 모빌리티 마스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양쪽 모든 DR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메인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시나리오 3과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DR 센터에서조차도
이 모빌리티 마스터를 이중화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센터 안에서는 네트워크 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L2 리던던시, L2 리던던시, 그 다음에 이 센터 간 리던던시가 이제 L3 리던던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네 번째에서는 VMM 4개를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앞에 봤었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핸즈온을 진행해 볼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 1입니다. L2 리던던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그 각각의 MM1과 2, DR MM1, 2에 대해서 이니셜 셋업에 대해서 넣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최초 설치했을 때 각각의 VLAN 할당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집어넣고요. 동일 대역으로 MM1, MM2, 그 다음에 다른 대역으로 MM1, DR MM1과 DR MM2를 설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L2 리던던시입니다. MM1과 MM2가 모두 메인 빌딩에 있는 경우 기억하시죠?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 모빌리티 마스터 두 대를 가지고 L2 리던던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둘 간의 VRRP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RRP 기반의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 모빌리티 마스터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각각 VRRP 254 아이디에 대해서 다 만들었고요. 동일 VRRP 안에 또 다른 모빌리티 마스터가 아닌 또 다른 이제 다른 기타 장비들이 동일 VRRP 썼을 때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센티케이션 키 값은 넣어줬고요. 그래서 각각 VRRP의 IP로는 10.254, 101.110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프라이어티를 더 높게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VRRP 구성했을 때 MM1이 마스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프라이어티가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하시다면 프리엠션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고서도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VRRP로 묶어두게 되면 뒤에 이어서 이제 show crypto IPsec SA 명령어를 통해서 두 MM 간 연결된 IPsec 세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마스터 리던던시로 추가 설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마스터 리던던시에 대해서 두 개의 MM1과 MM2에 각각의 마스터 VRRP에 대해서 무엇을 쓸 것이냐, 피어 IP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즉 피어에 해당되는 모빌리티 마스터 IP가 무엇이냐, 그래서 상대편 IP를 각각 지정해 주었고요. IPsek을 구성하기 위한 그 키 값으로 각각 동일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switch로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마스터 리던던시를 설정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고 나면 둘 간의 모빌리티 마스터에서는 IPsek이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이 모빌리티 마스터 1, 이 마스터에 해당되는 MM1 쪽에 show switch로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첫 번째 MM1이 마스터고 MM2가 스탠바이로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show crypto IPsec SA를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구성을 해보시면요. 이쪽 MM1과 MM2가 IPsek으로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이제 설정할 건데요. 앞서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 계속 설정은 우리가 마이노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러 안에 마이노드 폴더 안에서 그래서 CD 마이노드 안에서 구성을 한 케이스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싱크에 해당되는 거는 이 MM 폴더에서 적용해서 각각의 두 개의 MM1과 MM2의 컨트롤러, 즉 MM1 마이노드와 MM2의 마이노드 쪽 각 개별 컨트롤러에 동시에 내려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싱크는 MM 폴더에서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MM1 쪽에서 설정하고 앞에서 이어서 설정하다가 CD MM으로 해서 MM 폴더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이 MM1과 MM2 간의 이 리던던시로 묶여진 하나의 이러한 모빌리티 마스터 클러스터 안에서 MM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정을 이 폴더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드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주시면 여기에 정의된 이 숫자의 시간만큼 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자동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1분에서 25,200분 범위 안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60분마다 MM1, 액티브로 돌고 있는 것이 MM1이죠. 액티브로 돌고 있는 컨트롤러에서
이쪽 MM2 쪽으로 스탠바이 쪽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시켜줘라. 그래서 AP나 모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런 WMS DB부터 시작해서 로컬 유저 계정 DB부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동기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M에서 적용한 값을 write 메모리로 하게 되면요, 각각의 MM1과 MM2 컨트롤러에 다 모든 설정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Sure Configuration Effective로 해서 보면 사실 이 Effective는 상단에서 상속되어 온 설정들을 뜻합니다. Committed는 자기 자체, 즉 마이노드는 자기 컨트롤러 안에서만 적용받는 설정이거든요. 즉 자기 자신한테 설정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ommitted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설정이 아니라 내 컨트롤러 안에서, 즉 마이노드 안에서만 한 설정 중에 synchronized가 있느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M에서 설정한 부분이 상속받은 설정으로 잘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싱크가 된 상태를 보면 CO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드 이렇게 해서 싱크로나이즈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보면 지금 MM1은 마스터에 해당되고 자기 MM 안에서 설정된 상태 싱크로나이즈드를 보면 자기 컨트롤러 마이노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초에 리부트돼서 데이터베이스 싱크 설정이 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동기화한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강제로 동기화를 시키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라고 치면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된 두 번째 그 스탠바이 MM2 있죠? 스탠바이 모빌리티 마스터 컨트롤러 쪽으로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빌리티 마스터 1에서 각각의 요 안에서 MM 폴더든 마이노드 폴더든 여기서 적용해 주시면 MM2 쪽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 되니까요. 이렇게 수시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확인하실 때 동기화를 그때그때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 명령어를 쓸 수 있다. 이것이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정의해둔 60분마다 자동적으로 MM2 쪽으로 동기화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앞에서 매뉴얼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서 데이터베이스 CO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로 확인하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101.112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를 수행했고요. 다음과 같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동기화 시켰는지,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L2 synchronizations이라고 나오죠. 지금 L2 리던던시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됩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서 L3 리던던시를 구성할 때 그때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한 번에 L2 동기화가 시도돼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실패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즉 잘 동기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GUI에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처음 모빌리티 마스터 MM1, MM2 다 초기화된 상태죠. 이니셜 셋업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IP로 해서 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모빌리티 마스터에서 MM1 설정하시면 요 밑에 서브 MM1이라는 것이 보이시고, 여기를 클릭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이노드 폴더, 즉 자기 자신한테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로 이제 클러스터로 묶이게 된 경우에 이 밑에 묶인 MM1과 MM2 각 컨트롤러에 동시 설정 적용되는 것은 바로 MM 폴더, 즉 이곳에다가 클릭해서 설정하면 그게 바로 앞에서 봤었던 데이터베이스 싱크와 같은 MM 폴더에서 적용된 공통 설정을 하기 위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이노드, 즉 자기 컨트롤러 자신의 설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클릭했고요. 리던던시 부분에서 우리는 R2 리던던시 부분을 체크하고 먼저 VRRP 세팅을 시작을 합니다. VRRP 세팅을 다음처럼 하게 되고요. ID 값,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Key 값, 그 다음에 VRRP IP, 그 VIP로 사용할 IP와 Priority 값 주고요. VLAN 지정했고 상태 업 해서 서브밋 하면 pending change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직 write 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설정 값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이것을 실제 적용하겠다, deploy changes 하면 이제 곧 여기서 write memory CLI에서 한 것처럼 컴피그가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UI에서 설정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MM2에서도 똑같이 VRRP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프라이어티는 200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전히 마이노드 폴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었던 바로 여기를 클릭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 바로 상황입니다. VRP 이 부분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마스터 리던던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마스터 리던던시에 대한 설정이었죠. 피어 IP가 모빌리티 마스터가 누구이며 마스터 VRRP로 VRP 설정한 것이 어떤 VRP 아이디냐. 그래서 이런 값들을 잘 지정하고 두 개의 컨트롤러 간 IP색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했었던 키 값을 동일하게 MM1과 MM2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브밋하고 펜딩 체인지스에서 디플로이 체인지스로 세이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MM2에서도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Pure IP 부분에 대해서만 MM1 값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CLI에서 선택했던 거 설정했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동기화시키게끔 하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 부분은 이 모빌리티 마스터 MM 폴더 안에서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MM1과 MM2로 자동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동기화돼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클릭해서 리던던시 누르고 L2 리던던시 누르면 마스터 리던던시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서 여기 선택해 주시면 밑에 여러분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피어리어드 값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분으로 저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똑같이 그 앞에 했었던 것처럼 펜딩 체인지 눌러서 디플로이 체인지 하면 세이브 되면서 이제 이 한 번의 설정으로 MM1과 MM2 모빌리티 컨트롤러의 모빌리티 마스터에 자동적으로 이 설정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나리오 1, 즉 L2 리던던시에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살펴봤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L3 리던던시입니다. 메인 센터 빌딩에 있는 MM1과 그 다음에 DR 센터에 있는 DR MM1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 간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서 L3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사례예요. 일단 이 L3 리던던시에 대해서는 좀 동작 방식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대역, 즉 서로 다른 물리적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 간의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L3 리던던시 구성 역시 L2 리던던시와 같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MM으로부터 사전에 설정해둔 동기와 주기에 맞춰서 설정값 DB 정보가 싱크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앞에서 L2 리던던시 같은 경우에는 그 VRLP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모빌리티 마스터가 실제 마스터로서의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역할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모빌리티 L2 리던던시에서는 우리가 라이트 메모리를 하거나 GUI에서 펜딩 체인지스, 디플로이 체인지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라이트 메모리 하는 순간 바로 설정 값은 동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싱크에서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었던 60분에 맞춰서 DB 싱크가 됐었죠. 지금 L3 리던던시에서는 그거랑 약간 다른데요. 프라이머리 MM으로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싱크 하기 위한 실경값을 주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설정해 놨다고 하면 이 L3 리던던시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와 그 다음에 스탠바이 역할을 하게 된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 간에는 설정 값이 자동으로 그 라이트 메모리 하는 순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싱크하는 과정에서 이 설정 값이 넘어가니까요.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마스터는 평상시에 설정 기능은 제한됩니다. 즉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에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컨더리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마스터는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장애 시에만 액티브 모빌리티 마스터로서 동작하게 되죠. 이 부분은 L2 리던던시에서 우리가 구성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쪽에 있었던 L2 리던던시에서의 액티브 스탠바이 컨트롤러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스탠바이 쪽 컨트롤러는 제약되고 액티브 프라이머리 쪽 컨트롤러만 실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평상시에는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에 이제 그 하단에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이 여러 컨트롤러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AP들을 연결하기 위한 많은 연결하게 될 컨트롤러들이 바로 이 모빌리티 컨트롤러죠.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들의 설정 값을 내려주고 제어하게 되는 것이 모빌리티 마스터인데, 이러한 컨트롤러, MD 컨트롤러들은 평상시에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에 다 붙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그때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요, 자동 연결은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의 장애가 15분간 지속될 때, 즉 이 모빌리티 컨트롤러 MD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네트워크에서 떨어졌네, 더 이상 연결이 유지되지 않는구나, 장애를 감지하게 되면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은 15분 정도 동안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뭐 회선상에 살짝 장애가 생긴다거나 로스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 간의 빈번한 절체를, 페일러버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MD들은 프라이머리 MM 장애 시에 자동적으로 세컨더리 MM으로 자동 연결되지만, 자동 연결시키기 전에 15분 정도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모빌리티 컨트롤러, 이 MD들은 한 번에 하나의 MM에만 IPsek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와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에 항상 IPsek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한순간에는 하나의 모빌리티 마스터, 즉 평상시에는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에만 IPsek 연결을 하고 있다가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장애 시, 그리고 그 장애가 15분 동안 유지된 후, 그때 즉시 자동적으로 세컨더리 모빌리티에 IPsek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평상시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와만 IPsek 연결되어 있고요. 이 MD들은 프라이머리 MM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모빌리티 마스터 이 밑에 있는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이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장애를 감지해서 이 세컨더리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5분이 지난 다음에는 세컨더리 쪽 모빌리티 마스터에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연결 시도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이 역시 물론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네트워크 장애 상황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와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사이에 있었던 그 IPsek 연결 자체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모빌리티 컨트롤러, 즉 이 MD로부터의 연결을 수용하게 됩니다. 즉 이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평상시에 자기가 바라봤을 때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어떠한 설정도 적용할 수 없고, 이 밑에 있는 MD들의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즉 프라이머리 MM이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다운된 상황에 대해서만 그 후에 모빌리티 컨트롤러를 받아줘서 실제 이 장비가, 모빌리티 마스터가 액티브로 동작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CLI로 구성하는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3 리던던시에 대해서는 L2 리던던시랑 달라요. 여기서는 VRRP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VRRP 구성이 필요 없이 마스터 L3 리던던시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서 L3 sync status state, 즉 L3 리던던시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 역할 롤을 지정해 줍니다. 즉 MM1에서 지금 메인 빌딩에 있는 MM1에 L3 리던던시 설정을 하면서 프라이머리 롤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DR 센터에 있는 DR MM1에는 세컨더리라고 하는 상태 롤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싱크 타임을 저는 2로 설정했는데요. 이 값은 2시간에서 24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2라고 하는 2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L2 리던던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우리가 60이라는 값을 줘서 1시간 동기화를 했는데, L3에서는 저는 2시간 정도로 동기화를 줬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는, 즉 이 DR 쪽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장애에만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장 최초의 무선 설정이나 그 다음에 스위치 연결하는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설정을 하기 위한 이 모빌리티 마스터, 최초에 구축했을 때 설정하는 값들은 사실상 그 이후에는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DR 센터로 데이터베이스와 설정 값을 동기화시키는 것은 이 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기화 트래픽에 대한 이동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시간 값은 더 늘려도 무방하시고요. 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어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DR 센터에 있는 DR MM1 값 IP를, 이쪽 DR MM1에서는 MM1의 IP를 각각 지정해주고 IPsec 연결을 하기 위한 키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사실 L3 리던던시를 하기 위한 설정 값은 모두 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L2 리던던시에서는 CO 마스터 리던던시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 CO 마스터 L3 리던던시로 조회를 해야만 L3 리던던시 설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롤을 가졌는지 그리고 피어는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시간으로 동기화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최초에 그 앞서 설정을 한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로 매뉴얼하게 동기화를 한번 시켰어요. 이것이 없는 상태라면 아직 2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매뉴얼하게 동기화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MM1과 DR 센터에 있는 DR MM1 간의 쇼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로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어에 대해서 지금 세컨더리 마스터라고 하는 값이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L3 리던던시에서는 프라이머리 마스터 쪽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스터 쪽에게 이렇게 동기화 설정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WMS-DB를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다음과 같이 동기화됐고요. 이렇게 동기화되는 과정에서 MM1에 있는 설정값들은 이 세컨더리 쪽 모빌리티 마스터의 설정값도 이 순간에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면 L2 리던던시로 구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L3 리던던시로 동기화를 한 번 시도했고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이 120분마다 동기화는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설정을 GUI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GUI에서 진행하는 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2 리던던시에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제외하고서는 각각 컨트롤러에 세팅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이노드 레벨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리던던시에서 지금은 L2 리던던시가 아닌 L3 리던던시를 잡고 MM1에서는 프라이머리 값을 주고서 피어 IP를 지정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싱크 타임 피어리어드는 2시간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MM1 노드에서는 여기 지금 MM1 노드에서 L3 리던던시에 설정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MM1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노드 레벨에서 설정해서 반대쪽 MM1에 IP를 집어넣어주고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반대로 세컨더리 롤을 준 상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L2 리던던시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 MM1 쪽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MM1과 MM2가 이쪽에 다 있어요. 하지만 L3 리던던시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쪽 GUI나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쪽 CLI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밑에 하단에 그 세컨더리 롤에 해당되는 모빌리티 마스터 정보는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MM1 이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와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 간에 서로 동기화는 완전히 됐지만 하나가 장애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대체돼서 액티브로 동작하는 별도의 모빌리티 마스터로 판단해서 논리적인 역할은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이 밑에 그 L3 리던던시에 대한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정보는 이 내비게이션 툴이나 쇼 스위치스 CLI 정보에서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혹시 하나의 클러스터로 지금 묶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평소 데이터베이스 싱크 과정에서 설정 값을 동기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외에도 설정 값도 이 데이터베이스 싱크하는 요 과정 L3 리던던시 싱크하는 요 주기에 맞춰서
동기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기화만 하고 있다가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 장애 시에만 실제 이 액티브한 모빌리티 마스터로서 하단에 있는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을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는 뭐 여러 가지 공통 설정 값들, MM 폴드에 해당되는 공통 설정 값이나 무선 설정 값들,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은 다 제한이 되고 있고요. 단지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러, 마이노드 안에서 적용되어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 L3 리던던시를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IPsec 연결이 잘 구성됐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컨트롤러에서 쇼크립트 IPsec SA를 통해서 지금 이 반대편 쪽 POIP 여기에서 이 MM1과의 연결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DR MM1의 IP와 POMM1의 IP 간의 IPsec 터널링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L3 리던던시에서는 동기화 과정에서 설정값이 넘어간다. 여기서 MM1에서 보면 MM 폴더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려보낼 수 있는 IP 네임 서버에서 DNS 서버를 하나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write 메모리를 하게 되면 이 write 메모리 안에서는 MM1 안에 있는 마이노드, 즉 MM1 자체에는 자동적으로 이 순간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L3 클러스터링이 된 DRMM1에는 이 write 메모리 순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Sure Running Config에서 이 안에서 네임 서버 값을 보면 MM1 마이노드 안에서는 값이 있지만 이쪽 DRMM1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L3 클러스터링, L3 리던던시가 된 이 클러스터 안에서 설정값이 넘어가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넘어간 동기화되는 그 주기에 맞춰서 똑같이 이 설정값도 그때 넘어간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를 하거나 매뉴얼하게 아니면 2시간마다 자동 동기화 됐은 후에 이쪽에서 같이 똑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정값이 동기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 1과 2에 해당되는 즉 L2 리던던시와 L3 리던던시를 다 확인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 시나리오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세 번째입니다. L2, L3 리던던시를 동시에 다 적용을 할 거고요. 메인 빌딩에는 MM1, MM2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가 다 들어가 있고 즉 여기에서는 L2 리던던시를 수행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시에 운영하게 될 DR 센터 안에서도 모빌리티 마스터를 추가로 우린 설치할 거다. 그래서 이 메인 빌딩과 DR 센터 간에는 L3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3번에 대한 핸즈온은 시나리오 1 설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서 할게요. 즉 시나리오 1 설정은 메인 빌딩 안에서 MM1과 MM2 간의 L2 리던던시 설정을 이제 막 마친 그 단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MM1과 MM2 즉 메인 빌딩 안에서는 L2 리던던시는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3 리던던시 구성을 DR 센터랑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모빌리티 MM1과 MM2 모두에서 L3 리던던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앞서서 여러분들 시나리오 2에서 한번 살펴봤죠? 마스터 L3 리던던시라고 하는 설정값 안에서 롤을 주어주고 싱크하는 주기 2시간 주고 피어 해당되는 DR 센터의 MM1 값을 IP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요거는 익숙하실 겁니다. MM2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MM2가 L2 리던던시 안에서는 이 MM1에 대해서 스탠바이로 대기하고 있는 컨트롤러지만 이 컨트롤러 모빌리티 마스터 컨트롤러도 MM1이 장애가 나면 L2 리던던시 입장에서 언제든 액티브가 되는 아이고 그리고 DR 센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프라이머리가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 MM2에도 똑같은 설정 프라이머리의 롤과 2시간 주고 피어에 해당되는 DR 센터 MM1 IP를 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똑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Show Master Else Redundancy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GUI에 대한 설정은 사실상 시나리오 1, 2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3 리던던시를 DR 센터 DRMM1에 있는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2번에서와 다르게 한 가지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세컨더리 롤로 주고 시간 피리어드를 2시간 단위로 준 것은 동일한데 지금 메인 빌딩은 L2 리던던시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즉 VIP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L2 리던던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모빌리티 마스터에 리얼 IP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빌딩의 VIP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2번 시나리오와 다른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DR 센터에 있는 MM1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UI 설정은 시나리오 2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다 세 개의 컨트롤러 간에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설정이 다 잘 돼 있는가, 클러스터링 돼 있는가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컨트롤러 간에 IPsec 상태를, 세션 상태를 한번 보면 MM1에서는 두 개의 세션이, MM2와 DRMM1에는 각각 하나의 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MM1에서 한번 볼까요? MM1은 MM2와 L2 리던던시 구성을 한 IPsec 세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거죠? 요거죠. 10.254 101.112 즉 MM2와 연결된 요 세션이 하나가 있고요. DR 센터의 MM1과의 L3 리던던시 구성을 한 값, 그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DR 센터의 MM1과 연결된 IPsec 세션이 바로 요것입니다. 왜냐하면 MM2 쪽에 이 DR MM1의 세션이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MM1과 MM2 간의 L2 리던던시에서 마스터 역할을 MM1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두 DR MM1과 MM1이 서로 L3 리던던시의 IPsek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MM2는 MM1과 연결된 L2 리던던시를 구성된 이 L2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IPsec 연결. DR 센터에 있는 MM1은 L3 리던던시 구성을 메인 빌딩하고 구성한, 그죠? 요 VIP 값을 가지고 구성한 IPsec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센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DR 센터에 모빌리티 마스터를 하나 둔 경우고요. 네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는 DR 센터에 여기도 역시 나는 L2 리던던시를 이 안에서 구성해서 이 안에서조차도 모빌리티 마스터가 리던던시를 구성할 거야. 즉 4개의 모빌리티 마스터로 각각 L2, L3 리던던시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도 핸즈온에 들어갈 때는 시나리오 1 설정, 즉 L2 리던던시를 메인 빌딩에 구성한 설정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DRMM1과 ML2가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바로 앞서서 그 메인 빌딩의 MM1과 MM2가 L2 리던던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정해서 이 시나리오 4번을 시작하기 때문에 DR 센터 내에 있는 MM1과 MM2 간에도 똑같이 L2 리던던시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1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 DR 센터에 있는 MM1과 MM2 간에도 VRIP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정해서 MM1 쪽에 프라이어티를 높게 주고 VIP를 세팅해서 세팅을 했고, 그래서 show VRIP에서 DR MM1이 마스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마스터 리던던시를 똑같이 L2 리던던시를 구성을 하는 과정이죠. 앞서서 만든 VRLP 값을 집어넣고 이제 피어에 해당되는 IP 값 DRMM2, DRMM1 값 상대의 IP를 집어넣어서 IPsec 연결을 하기 위한 키 값까지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설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는 IPsec 세션을 연결하게 되고요. 이 MM1 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쇼 스위치스로 DRMM1과 DRMM2가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마스터, DRMM2가 스탠바이로 L2 리던던시 구성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똑같죠? 데이터베이스 싱크 L2 클러스터 간 L2 리던던시 구성되어 있는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선 시나리오 1에서처럼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싱크는 60분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1분에서 25,200분 범위에 따라서 설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면 시나리오 1에서처럼 똑같이 폴더에서 동기화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즈 명령어가 그대로 각각의 DRMM1과 DRMM2 컨트롤러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L2 리던던시는 메인 빌딩과 DR 센터에 다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메인 빌딩과 DR 센터 간에 L3 리던던시 구성을 이제 하는 것이 남았죠. 그럼 첫 번째, 메인 빌딩에 있는 MM1과 MM2의 L3 리던던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나리오 3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DR 센터에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도 이제 한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 IP를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바로 앞장에 앞서서 DR 센터의 VRRP 구성해서 VIP로 만들어둔 그 DR 센터 모빌리티 마스터가 버추얼 IP로 IP를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값만 다르고 시나리오 3번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DR 센터에 있는 MM1과 MM2에서 메인 센터와 L3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스터 L3 리던던시를 똑같이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는 당연히 세컨더리 역할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모빌리티 마스터 모두가 세컨더리를 가져가고 주기는 2시간 동일하게 했고요. 여기서 반대 피어 IP는 메인 센터 모빌리티 마스터 간의 버추얼 IP를 피어 IP로 지정해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나리오 4에 해당되는 이 클러스터링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컨트롤러에서 show crypto IPsec SA로 IPsec 세션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요. 모빌리티 마스터 1, 메인 센터의 MM1과 MM2 간에는 서로 간의 L2 리던던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서 보시면 여기 MM2와 MM1 간에 구성된 거, MM2와 MM1 간 구성된 이 IPsec 세션이 각각 보일 거고요. 추가적으로 MM1, 즉 이 L2 리던던시에서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MM1은 L3 리던던시를 위해서 DR 센터에서 마스터로 돌고 있는 쪽과 L3 이 IPsec 세션을 맺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추얼 IP로 메인 센터와 DR 센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VIP를 가지고 있는 MM1과 DRMM1이 실제 세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RMM1 입장에서도 이 L3 리던던시를 위한 이 세션 하나하고 그리고 이 MM2, DRMM2와 L2 리던던시를 하기 위한 세션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여기서 어떤 설정을 MM1 얘가 지금 현재 액티브한 모빌리티 마스터죠. 여기서 어떠한 설정값들 공통 설정값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뭐 네임 서버를 지정하든 무선 설정을 지정하든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지정하든 여러 설정값을 넣었다라고 해서 하면 이때 라이트 메모리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MM2 쪽으로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60분이 지나면 MM1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MM2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또 추가로 지나면 이 MM1, 즉 메인 센터의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MM1이 DR 센터의 DRMM1 쪽으로 L3 리던던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시켜줄 것이고요. 이때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아까 최초에 2시간 전에 설정했었던 설정값까지 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값 자체가 여기에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DRMM2 쪽으로도 설정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값이 동기화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되는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4까지 전부 다 핸즈온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구성된 모빌리티 마스터에 실제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을 연결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빌리티 컨트롤러 MD들의 이제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초기 이니셜 셋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L2 리던던시와 L3 리던던시 상태에서 어떻게 뭐가 조금 다를 것이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었던 이러한 모빌리티 마스터에서 리던던시 페일오버가 생겼을 때, 즉 여기서는 특별히 L3 리던던시 상에서의 페일오버가 됐을 때 어떤 동작으로 좀 움직이게 되느냐. L2 리던던시는 우리가 심플하게 VLRP의 마스터가 넘어오고 다시 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페일오버가 바로바로 되는데, L3 리던던시는 어떤 방식으로 페일오버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저는 이제 모빌리티 컨트롤러 MD 역할을 한 모빌리티 컨트롤러의 이니셜 셋업 화면을 담아 봤어요. 이거는 이제 L2 리던던시로 구성한 우리 환경에서 여기에 연결된 컨트롤러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모빌리티 마스터의 IP를 이렇게 써줬고요. 쭉쭉쭉쭉 설정을 쭉쭉 쓰다가 여기서 보시면 L3 리던던시를 할 거냐 노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모빌리티 컨트롤러 MD 설정을 이와 같이 이니셜 셋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과 달리 L3 리던던시까지 같이 돼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처음엔 똑같아요. 메인 센터 L2 리던던시로 되어 있는 메인 센터의 버추얼 IP로 여기 지정해서 MM 설정을 했고요. 여기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모빌리티 L3 리던던시를 물어보는 단계에서 yes라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의 IP는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앞에 시나리오 4번 기준으로는 DR 센터의 버추얼 IP를 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나리오 2번과 시나리오 3번에서 따져보면 DR 센터에 있는 MM1의 리얼 IP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고 밑에 쭉쭉쭉쭉 설정을 하면 이니셜 셋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실 내용은, 만약에 이미 메인 센터에서 MM1과 MM2로 L2 리던던시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DR 센터를 구성하면서 DR 센터에 추가적인 MM1을 넣은 경우, 이때 DR 센터에 MM1을 추가로 넣어서 L3 리던던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니셜 셋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MD들을 초기화해서 이 과정을 다시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빌리티 마스터를 통해서 그 MD로 이동하셔가지고 MD에서 아래와 같이 세컨더리 마스터 IP는 이렇게 돼라고 이렇게 직접 설정을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새로 추가된 DR 센터의 모빌리티 마스터를 장애시에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MM, 즉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가 다운이 된 상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상적인 상태, CLI 상태를 좀 보면 크립토 IPsec SA로 지금 현재 이 MD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모빌리티 마스터 간 메인 빌딩에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와 IPsec이 잘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메인 빌딩 모빌리티 마스터 쪽에 링크를 절체한 다음에 MD 상태를 보면 여기 이제 IPsec이 맺어 있는 세션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MM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MD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show master L3 redundancy status와 show IP health check, 이런 명령어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프라이머리 모빌리티 마스터에 해당되는 아이가 현재 스테이터스 다운이다. 그리고 헬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컨트롤러 메인 빌딩에 있는 254.101.110번이 현재 다운된 상태다. 이렇게 MD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메인 프라이머리 MM이 다운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DRMM1 그리고 새로 추가한 MD 간의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미 프라이머리 MM과 연결이 끊겼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MD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MM과 끊어진 후 15분 동안 이 끊어진 상태가 유지됐다라고 하면 이때 이 MD는 자동적으로 세컨더리 MM, 우리가 세컨더리 MM 지정은 DRMM 쪽에 구성했었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연결을 개시해서 IPsec 터널링을 구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RMM1이 프라이머리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MD 쪽 IP와 자기 자신의 이 DR 센터의 이 VIP와 맺어진 IPsec 세션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IPsec 세션이 하나도 없었던, 즉 끊어졌었던 상황에서 이 MD 쪽은 보면 이 DR 센터에 있는 MM과 IPsec 세션을 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정상적으로 L3 리던던시를 통해서 MD가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에 연결이 잘 됐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이제 이 세컨더리 MM이었던 DRMM1은 모든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MM 쪽에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가 복원이 돼서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올라왔다. 이 경우에는 어떤 동작이 예상이 되는가? MD 입장에서 쇼 마스터 L3 리던던시 스테이터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인 빌딩에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를 복원시켰어요.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때 다시 이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바로 업 상태가 됐습니다. IP 해스체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확인되는 즉시 바로 이 MD는 우리가 앞에서 메인 빌딩 자체가 프라이머리가 다운돼서 세컨더리 넘어갈 때는 15분간 대기를 했지만 이 경우랑은 좀 다르게 메인 쪽에 있는 원래 프라이머리 MM이 살아 올라오면 MD는 이것을 네트워크상에서 프라이머리 MM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지한 즉시 세컨더리 쪽 모빌리티 마스터와는 연결을 해제하고 바로 프라이머리 쪽 모빌리티 마스터로 연결을 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프라이머리 마스터, 모빌리티 마스터로 IPsec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컨더리 모빌리티 마스터로 넘어가는 페일오버 과정과 다시 이 페일백하는 과정이 약간 상이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빌리티 마스터 이것을 L2, L3 리던던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교재는 영상 그 디스크립션 설명 부분에 다운로드 링크로 달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를 따로 출력하시거나 저장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